어쨌든 이제 그만 다니겠다고 해서 이제 끊을 생각이었다 이거. 자기 회사 규정을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A 학생이 우리 학원에 와서 시험을 쳤습니다. 3주 후에 B로 옮길 거예요.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아는 선생입니다. 오늘은 학원 바꿀 때 일어나는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학원 바꿀 때 수강료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 것도 있고, 그 다음 아이들 학습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바꿀 때, 첫 번째 학원 바꿀 때 이제 이전 학원 수강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가 학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강료에 대해서 잘 알죠. 근데 이제 제가 경험했었던 조금 황당한 사건은 학원은 아니고 저희 애가 어릴 때 이제 문화센터에서 바이올린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몇 년간 그냥 쉬엄쉬엄 놀면서 다녔었는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만 다니겠다고 해서 이제 끊을 생각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토요일 오후에 수업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토요일 오전에 오늘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예를 들어 오늘 토요일 아니지만 어쨌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누구누구 바이올린 몇 시 클래스 듣고 있는 누구누구인데 오늘부터 수업을 종료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실제로 수업의 3분의 1이 안 되는 시점이었어요. 오늘 수업을 안 듣게 되면 전체 한 달 수업의 3분의 1이 안 되는 시점이었다 이거죠. 이게 이제 제가 학원을 하면서 알고 있는 이제 수업료 관련 환불 규정에 이제 3분의 1이 어떤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기준에는 수업하기 전에 전화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 수업은 수업을 안 한 걸로 계산되어 줘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화센터의 직원이 회사 규정에서는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하면 당일은 수업을 한 것으로 카운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3분의 1 시점이 넘어가기 때문에 수업의 3분의 1 시점 이전에 환불을 요청하면 남은 수업료의 3분의 2를 환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3분의 1 시점이 넘어가면 이게 2분의 1로 줄어들거든요, 규정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요청을 했으니까 3분의 1 시점이 안 되었고, 그러면 제가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이 총 금액의 3분의 2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문화센터 바이올린이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일단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 좀 괘씸했어요. 아니, 규정이 있는데, 나라에서 정해준, 그죠? 법률적 환불 규정이 있는데, 이런 이제 바이올린이든 뭐든 이런 교습 과정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는데 자기 회사 규정을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원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 회사 규정이니까. 대형 마트에 왜 대부분 문화센터가 딸려 있잖아요. 거기였거든요. 짜증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알겠다. 회사 규정이니까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교육청을 민원을 넣고, 왜냐하면 이런 상황을 그대로 설명했죠. 수업 전에 이야기를 했다. 근데 수업 전에 이야기했는데 이거를 수업을 한 걸로 카운트해서 이렇게 환불을 해주려고 하니 나는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틀 후에 전화가 왔어요. 이틀 후에 문화센터에서 전화가 왔어요. 환불하지, 규정대로 환불하겠다.
3분의 1을 환불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수강료 환불 규정이. 이건 조금 이따 더 설명을 해드리고, 그래서 학원을 바꿀 때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제 수강료라고 적었냐 하면, 이제 어떤 학원에 이렇게 이제 옮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A에서 B로 옮길 때 제 입장에서는 뭐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 많이 경험하는 게 B인 입장에서 이제 상황이 발생하니까 어떤 A 학생이 우리 학원에 와서 시험을 쳤습니다. 시험을 치고 이제 그 시기가 예를 들어서 뭐 1월 며칠이라고 하면 치고 이제 반배정을 다 했어요. 근데 이제 끝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전에 다니는 학원이, 지금 다니고 있는 학원이 있는데 거기를 마무리하고 수업료를 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수업료를 얼마 전에 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일주일 정도 전에 냈기 때문에 이제 그거 나머지 한 3주 더 다니고 수업 받으러 오면 안 됩니까? 뭐 안 될 건 없죠.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수강료를 남은 걸 환불 받으세요. 수업료 환불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환불을 받으시는 게 낫습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A 학원 입장이어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 학생이 이제 우리 학원에 오기로 했으니까 B 학원장의 입장으로도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두 학원, 뭐 보내는 입장이나 받는 입장이나. 왜냐하면 이 학생의 기준으로 학습을 따져보면, 학생 입장에서 일단 따져보면 자기가 A 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이제 B 학원으로 옮기려고 B 학원 시험을 친 거예요. 그래서 3주 후에, 2주 후에 B 학원으로 가기로 확정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 학생이 A 학원에서 학습이 뭔가 A 학원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불만족 사항이 있기 때문에 B 학원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불만족 사항이 있는 상황에서 공부를 2주, 3주 더 해야 돼요. 그러면 이 공부가 잘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빨리 B 학원으로 옮겨서 공부하는 게 학습 측면에 좋은 겁니다. 이건 이제 학생 측면이고, 학원 측면에서 보면 A 학원 기준으로, A 학원 측면에서 보면 이 학생이, 그죠? 이 학생이 사려가 깊어서 A 학원에 대한 뭔가 배려심이 있어서 이제 3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너무 조용한 성격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딱 그날 돼서 끝나고 이렇게 옮기는 학생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만약에 A 학원에 친구들이 많은 학원이다, 그리고 뭐 활발한 학생이다, 활달한 학생이다, 그러면 학원 수업을 하면서 이야기를 좀 합니다. 옮긴다, 옮기겠다, 옮길 거다, 옮길 예정이다, 뭐 어디로 갈 예정이다, 이렇게 친구들한테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조금 이제 거슬리는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는 뭐 3주 후에 B로 옮길 거예요,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듣는 선생님 입장에서 듣기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수업에도 방해됩니다. 막 옮길 학생이 막 중얼중얼 거리고 그러면 수업에 방해되니까 별로 좋지 않죠. 그러니까 A 학원 입장에도 이 학생이 남은 기간 듣는 게 사실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막 하지 않고 조용히 들으면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갑자기 수업 바꾸게 됐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나은데, 그게 아니라 학생이 수업 시간에 막 이러면 학원 입장에서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첫 번째는 학생이 마음이 좀 뜹니다. 마음이 수업에 대한 충성도 뭐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로열티라고 하죠. 그죠? 이 수업에서 정말 열심히 들어서 성적을 올리겠다 이런 마음보다, 나는 이제 옮길 거니까 대충 하면 돼, 선생님 뭐 야단 쳐도 나는 어차피 안 볼 거니까,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학습에 지장을 준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빨리 옮기는 게 좋다.
두 번째는 A학원 입장에서도 학생이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학원 바꿀 때 고려할 사항이 수강료하고 이제 학습 이야기했는데 수강료 조금 더 이야기할게요. 이제 그래서 제가 환불 받으세요라고 했을 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이런 생각이 이 학생 공부에 영향을 주니까 그죠? 좋은 방법이 아니니까 길게 끊을 학원을 계속 다니는 게 좋은 건 아니니까 이제 제가 환불 이런 생각으로 환불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환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환불 규정이 있다라는 것. 그걸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규정을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강료 반환 기준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수강료 반환 기준은 일단 징수 기간을 기준으로 크게 나뉩니다. 징수 기간을 기준으로 징수 기간이 한 달 이내냐 한 달 초과냐 이내가 아니라 한 달 이하 한 달 이하냐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한 달 이하를 기준으로 이제 또 나뉘게 되는데 수업 시작 전에는 수업이 시작이 안 됐으면 수업료를 냈으면 그죠? 수업료를 냈으면 수업 시작 전에 환불을 요청하면 100% 환불입니다. 전액 환불. 수업을 한 번이라도 했어요, 만약에. 그러면 이제 전액 환불은 안 되는 거예요. 수업을 한 번이라도 했는데 어쨌든 그 수업 그 달에 있어야 할 수업 중에서 수업을 받은 횟수가 전체의 3분의 1 이전이면 3분의 1 이전인 경우에는 3분의 2를 환불받을 수 있다. 3분의 1이 되어버리면 그죠? 3분의 1이 되어버리면 3분의 2를 환불받지는 못해요. 그래서 3분의 1 시작 전에 환불을 요청해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제 경우에 바이올린 환불 받을 때 3분의 1 되기 전에 제가 요청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3분의 2를 환불 받은 거예요. 3분의 1이 지나버리면 예를 들어서 9번 수업이 있는데 3번을 하면 그죠? 3분의 1이 완료된 거잖아요. 그럼 3분의 2를 환불받지는 못해요. 자, 그 다음에 3분의 1이 넘어가서 2분의 1 이전이 되면 2분의 1 이전이 되면 2분의 1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절반을 완료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2분의 1 이후가 돼버리면 그죠? 환불 규정에서 환불하지 않음이에요. 그 말은 이제 학원 입장에서 환불을 할 법적인 이제 의무가 없는 겁니다. 요청을 하면 해주시는 학원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법적으로는 수강료 반환 기준, 그죠? 이 법에 있는 바로는 2분의 1 포함해서 절반을 받아버리면 수강료를 환불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아무리 뭐 어떻게 교육청이든 신문고를 이렇게 해도 방법은 없어요. 이게 법적 기준이기 때문에. 징수 기간이 예를 들면 뭐 3개월분을 한꺼번에 받거나 6개월분 받거나 1년치를 받는 1년치 받는 학원도 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일단 한 달, 그러니까 수업을 시작한 예를 들어서 3개월이면 1, 2, 3월에 대해서 수업료를 한꺼번에 징수했다라고 하면 1월 달에 해당하는 1월 달에 2회 수업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렇죠? 이 1월은 징수기간 한 달 이하에 포함이 돼서 여기에 의해서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 3월은 수업이 완전히 시작되지 않은 것과 같기 때문에 2, 3월에 대한 수업료는 100% 환불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잘 모르는 거는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길게 등록을 했기 때문에 뭔가 할인 같은 걸 해줄 거예요.
할인을 해줄 텐데 이렇게 할인을 해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제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할인에 대해서 반환하는 부분은 제가 지금 설명드릴 수가 없네요. 제가 경험이 있으면 아니면은 뭐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렇게 질의를 한 적이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수강료 반환 기준이라고 하는 그 법적 문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말고 참고로 이게 이제 학원에서 반환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참고로 반대 입장에서 보면 수업료 미납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수업료 미납이라는 문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제 제가 학원장 입장이니까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제가 질의를 해본 적이 있어요. 수업료 미납하신 학부모가 있어서 질의를 하니까 신문고에 올리니까 이 수업료 미납에 대한 부분은 어디로 배당되냐 하면 경찰서로 갑니다. 경찰서로 가고 배당되는 이제 형사가 있어요. 형사가 이제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소액 심판 혹은 뭐 사기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법적으로는. 제가 그냥 궁금해서 수업료 미납 금액이 좀 커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한번 질의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랬더니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소시효가 12달입니다. 수업료에 대한 공소시효 뭐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사기에 대한 공소시효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학원 수업료에 대해서는 12달 10달인가? 제가 영상 끝나고 한번 다시 찾아볼 텐데 한 12달 정도로 이 수업료 미납에 대한 공소시효가 있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면 학원을 A학원에서 B학원으로 옮길 때 그죠? 이미 A학원에서 B학원으로 옮기는 게 확정됐다면 이전 학원을 빨리 끝마치는 게 그죠? 학생한테 좋습니다. 학생한테도 좋고 그쪽 학원에 좋은 것까지는 뭐 그렇게 고려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학생한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냥 이전 학원에는 환불을 받으시고 기간이 되면 2분의 1 안쪽으로 떨어져도 환불을 해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요청 한번 해보시고 이제 아예 학습을 위해서 이전 학원에 뭐 남은 걸 계속 다니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깔끔하게 빨리 옮겨서 이제 적응해야 되는 기간도 있잖아요, 학생이. 그러니까 옮겨서 새 학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빨리 옮겨 주시는 게 더 좋은 방법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업료 환불을 받으실 때는 최소한 지금 기준에 있는 그죠? 법적인 기준에 준해서 손해보지 말고 수업료를 환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이렇게 그죠? 못 해줄 수도 있어요. 학원에서 이제 관리에서 누락되거나 그래서 수업료 환불을 해주는데 이렇게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누락되는 경우가 저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다음 달에 챙겨드릴 때도 있고 어떨 땐 전화를 받을 때도 있어요. 왜 환불 안 해주십니까? 그러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환불 처리 빨리 해드리는데 당일에 어쨌든 적어도 이제 법적 기준보다 낮게 이렇게 환불 받으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좀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수학 화이팅!